안녕하세요. 이시타파 최범기입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매체가 거대한 매체로 성장하면서 정치인, 경제인 등 저명인사들이 SNS에 글을 올려서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 외교부 대변인인 자오리젠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폐수 배출 결정을 비아냥 그린 일과 중공이 만들어낸 영웅 기자를 토사구팽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 거친 발언을 일삼으며 늑대 전사로 불리는 자오리젠 중공 외교부 대변인은 SNS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과거 트위터를 통해서 수전 라이스 미국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설전을 벌인 적도 있었고, 하웨이 로고가 애플을 쪼개놓은 것 같아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싫어할 것 같다며 비꼬는 글도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오리젠은 지난 26일 일본 전통 미술 기법인 우키요의 작품을 패러디한 그림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했는데요. 원작은 일본 우키요 명인 카츠시카 후쿠사이의 목파나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큰 파도와 배 그리고 후지산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유명한 작품입니다. 자오리젠이 트위터에 공유한 패러디 그림에서는 일본을 상징하는 후지산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건물로 바뀌었고, 배경의 구름은 십자가 모양으로 바꾸서 마치 무덤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배 위에는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방사능 액체를 바다에 붓고 있으며 원본의 하얀 물결은 해골 모양으로 바꾸어서 그렸습니다. 이 게시물을 공개하면서 자오리젠은 그림의 원작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굉장히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중국 측에 거세게 항의했고 해당 트윗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성은 27일 브리핑에서 자오리젠의 트윗을 봤다며 즉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젠이 공유한 패러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는 패러디 작품의 제작자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명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이 학습하기 좋아하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중공의 정치 언어에서 학습은 시진핑의 국정운영 사상 학습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자주 쓰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학습하기 좋은 남자아이라는 계정명은 해당 패러디 제작자가 시진핑 사상의 열렬한 지지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공 외교부가 의도적으로 이번 패러디가 시진핑 측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일본에 보여주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재를 모욕거리로 삼는 패러디물에 시진핑 측의 인물임을 암시하는 출처를 박아넣음으로써 일본인들의 반감을 시진핑 측 쪽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공의 권력구조는 팝을 간 암투의 산물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공을 대표하고 현재의 정권을 견고하게 만드는 듯 보이는 중공 외교부도 그 내부에서는 특정 파벌의 정치 공작,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이번 패러디가 일본의 문화재 쪽으로 시선을 돌려 중공에서 자행하고 있는 오폐수 방출로부터 관심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앞으로 약 125만 톤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자 자오리젠은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고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일본의 아수다로 부총리는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닌 것은 맞다. 그렇다면 중국의 하수도냐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중공이 생활하수, 플라스틱, 공장 폐수, 축산 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을 대연하게 태평양으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을 비꼬는 발언이었습니다. 홍콩 매체
시티즌 뉴스에 따르면 중국의 원전 총 49기에서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공 측은 정상적인 방류라 주장하고 있지만 2017년 중공 생태환경부가 다야만 원자력 발전소 측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이 원전 한 곳에서 배출을 하는 연간 액상 삼중수소 배출 한도는 225조 베크렐이었습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30년간 배출하기로 한 삼중수소 연간 배출량 한도의 약 10배에 이르는 양입니다. 시티즌 뉴스에서 보도한 이 자료는 보도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이트에서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고 앞에선 타인의 잘못을 꼬집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잘못은 숨기기에 급급한 것일까요? 중공의 아나무인격인 태도 지적받아 마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 국가의 다툼과 원전 오염수 방류는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에게 지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붙어있는 서해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한국의 바다는 중국과 일본의 오염수로 온통 뒤범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의 다툼에 있어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영웅 대접을 받다가 중국에게 토사구팽당한 푸그하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공항에서 홍콩 시위대를 근접 촬영하면서 중공 관영 매체 소속임을 발표 공격당했던 기자인 푸그하오가 최근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뉴스앱 진여터 타오는 최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계열 신문인 황구시보 소속 푸그하오 기자의 아버지 푸씨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아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베이징에 더 머무를 수 없어 회사를 그만뒀다고 푸씨는 말했습니다. 대만, 홍콩 등 중화권 네티즌 사이에서는 중공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때 중공 관영 매체가 그를 영우시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씨는 2019년 8월 13일은 역사가 되었고 황구시부에서 근무한 건 지난 일이 됐지만 아들은 목표를 잃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 8월 13일은 푸그하오가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한 시위대를 밀착 취재하다 시위대에 의해 구타당한 날입니다. 그는 자신을 관광객이라고 소개하며 기자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나는 홍콩 경찰을 지지하니 당신들은 나를 때릴 수 있다고 소리치며 도발했다가 시위대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그의 도발은 적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푸그하오는 중국 관영 매체 등에서 극진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황구시보의 편집장은 웨이보를 통해 홍콩 보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한 푸그하오 등 기자들에게 포상했다며 푸그하오가 최고상 1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20만 원을 받았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에 반해 푸그하오의 영웅적 행위를 비판한 인플루언서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중국 웨이보의 인플루언서 스스호는 중립을 지켜야 할 기자가 분쟁에 개입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고 푸그하오 본인이 때려달라고 말했다는데 고의로 논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콩 에포크 타임스는 현지 언론 분석을 인용해 푸그하오는 이름만 걸어둔 기자로 파시스트 정권을 대표해 홍콩 시위대에 대한 비판을 유도하려 행동한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인 푸씨의 발언을 종합하면 푸그하오는 취재활동을 벌이는 진짜 기자가 아니라 기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특정한 임무에 투입되는 임시요원 성격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인터넷 매체 인시용은 푸그하오가 자신의 웨이보 글을 모두 삭제했고 지난 2월 한국시보 기자 명단에도 이름이 빠졌다며 정식 기자 신분이 맞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공에 의해 토사구팽된 푸그아우 비참함은 그의 토발에 넘어가 토끼 사냥을 당한 홍콩 시민들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나를 때릴 수 있다고 도발한 푸그아우를 공격한 홍콩 시민 3명은 현재 4년 3개월에서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한 네티즌은 푸그아우 사건은 중공의 저열한 수준을 드러낸다며 유치한 도발에 휘말리지 말고 냉정하게 대응하며 자멸하게 놔둬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공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둔 채 일본의 문제를 비판하는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인 사건과 중공 자신들이 만들어낸 영웅을 토사구팽하는 비열한 모습을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이슈타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